안녕하세요. 전달은 간단하고 짧게, 공간과 의미는 깊게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입니다. 청년 창업농 서류 합격자분들은 이번 주부터 지역별로 면접을 보시겠군요. 최종 합격자 발표도 4월에는 공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합격만 하면 이제 꿈꾸셨던 농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합격만 하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줄 알았던 꿈에 부푼 창업농 중에 하나였으나 현실은 5개월째 농장 시공이 지연되고 정부 지자체와 계속해서 대립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에 합격된 분들에게 곧 다가올 상당히 높은 확률의 첫 번째 시나리오를 펼쳐봅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와 다르게 좋은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죠.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지역별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접은 늦어도 3월 3주 안에는 끝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접 준비를 하시면서 농지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뭔가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벌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순수 창업농의 경우 저처럼 연고지가 없고 농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않았던 지원자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늘어난 모집 인원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2년까지 2,000명이었던 모집 인원을 23년에 4,000명, 올해는 5,0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2년 사이에 2배가 넘는 모집 인원이 늘어난 정책에 기타 기관들이나 금융에서 사실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얼른 일하자. 작년에 11월부터는 청년 창업농의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의 모집은 전국적으로 농지를 찾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을 보시면 3년 전부터 2분기, 즉 청년 창업농 발표 이후부터 거래 부분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지 거래는 창업농 합격 후에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990년대 들어 농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농지은행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농지은행이 등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공공임대를 받게 되는 농지가 생각보다 제한이 많다는 점과 매매 가능한 양질의 농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공공임대 후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농협과 농심부에서 까다롭고 어려운 대출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작년만 해도 농지은행을 이용해서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려던 분들이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23년도부터는 선임대 후매도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효과가 확인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농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후계가 없고 농지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값어치가 높은 좋은 농지를 굳이 농지은행에 헐값으로 넘기려는 농업인이 몇이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지 매매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은 정직하고 친절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정직하지 않은 것처럼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나쁜 사람들을 저는 그냥 하이에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하이에나들의 거래 방식은 이렇습니다. 농지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주변을 통해 알아봅니다. 어디선가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는 농지 주인을 찾아가서 팔려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팔아줄 테니 이익을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토지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0.9%로 정해져 있지만 이 방법으로 한철 장사를 크게 한탕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부동산업자분을 통해 3군데 정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최종적으로 농지를 구하고 농장 준비 중인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와 봤던 농지 중에 한 주인분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부동산에서 이야기한 금액에서 평당 2만 원을 빼고 거래를 하자고 역제안을 하셨어요. 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하도 오지 않아서 답답해서 본인이 직접 연락했다고, 정중히 농지를 구했다고 말씀드리고 나니 믿는 게 아니었다며 상세히 이야기 해주시더군요. 평당 1만 원은 자기가 더 받고 나머지 1만 원은 그 하이에나에게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고. 아마 그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 역시도 이 상황을 몰랐을 겁니다. 평당 2만 원이 어느 정도일까요? 1000평일 때 2천만 원입니다. 그럼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먹겠다는 이야기죠. 진실의 방으로. 그래서 전 하이에나라고 부릅니다.
제가 농지를 구매한 방식이기도 하고 부동산 중개 다음으로 많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계신 외삼촌의 후배가 제가 구매하려는 농지가 있는 동네 분이어서 운 좋게 농지 주인을 만나 뵙고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제일 깔끔한 거래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방법도 역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농지 주인분과 연결고리가 1도 없다면 그 농지 가격이 정확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밸류맵이나 땅이 알아는 토지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만은 최근 주변 거래 가격만을 기준으로 보고 진행하기에는 농지의 상태나 질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 시세와 맞지 않게 농지를 구매해버리면 동네에서 욕을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사게 되면 농지값을 떨어뜨렸다고 욕을 먹고,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되면 농지를 구매하려는 동네 사람에게 가격을 올려놨다고 욕을 듣기도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은 외지인에게 농지를 잘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농지 구매를 위해 동네 이장님을 찾아뵙고 마을 회관의 어르신들도 찾아뵈었었는데 농지가 없다는 이야기들만 하셨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제가 구한 농지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정확히 이장님을 찾아뵈었던 그 동네입니다. 심지어 매물건은 3건이었습니다. 기분 상했으면 쏘리. 농지 급매가 갑자기 3건이나 생겼을까요? 보통 농지 구매는 청년창업농 대출 5억 중에 일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창업농들이 이 첫 시나리오에서 시련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공유 영상을 만들지만 꼭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 다 그런 하이에나는 아니라는 것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능력은 단순간에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토지 구매를 너무 서두르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 서둘러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산 증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 저 자신이니까요.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좋은 경험담을 녹여내고 싶은데 이제 곧 합격하시게 될 24년 청년 창업농분들의 걱정이 먼저 되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줄을 잡으셔야 합니다. 합격 후에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시나리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느낌표. 전국적으로 보면 농부 중에 농작물로 번 돈보다 농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이 훨씬 많구나. 오늘의 물음표. 씁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농지 거래 자체도 텃세의 한 종류가 아닐까